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 배경을 신경 쓰지 마세요. 지울게, 그냥. 제가,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 찍었는데, 근데 그거를 삭제하고 다시 찍을게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할 건데, 이 정보를 제가 얻은 것은 책의 이름 퀴즈 과학상식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사람 도기성님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정보는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퀴즈 과학상식 유튜브 크리에이터 요즘 나온 책이에요. 먼저 나머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좋은 팁들. 나머지를 설명할게요. 나머지 정보를 설명할게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단 유튜브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 영상을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주는데 전 세계에서 워낙 많은 수의 영상이 올라오니까 내 영상이 노출될 기회는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켜주는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첫 영상을 올릴 때, 그리고 구독자 100명이 됐을 때, 1000명이 됐을 때, 10,000명이 됐을 때입니다. 이제 말 좀 조금 천천히 할게요. 이 구독자 수를 달성할 때마다 유튜브에서 축하 메일이 와요. 구독자 10만부터 유튜브 버튼을 받고 어쨌든 축하 메일이 와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오, 너 열심히 하고 있네. 축하하는 뜻에서 노출 좀 더 많이 시켜줄게. 더 열심히 해봐. 이러면서 노출을 시켜줘요. 구독자 10만부터 유튜브 버튼을 받아요. 10만 명은 실버 버튼, 100만 명은 골드 버튼, 1000만 명은 다이아몬드 버튼, 1억 명은 레드 다이아몬드 버튼. 이렇게 가요. 골드 버튼까지는 알고 계셨겠지만 1000만 명 다이아몬드 버튼하고 1억 명은 레드 다이아몬드 버튼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 어쨌든 노출을 알려줘요. 그러니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단 구독자 100명이 될 때까지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다가 구독자 100명째에 올리는 영상에 심혈을 기울여 승부수를 띄워야 해요. 그 영상이 빵 터지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동안 만들어놨던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구독자 수도 늘어가고 시청 시간도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되고 1년간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내 영상에 광고가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팁이었고요. 먼저 경쟁자가 별로 없어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블루오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닷속에 물고기가 많이 있고 거기에 경쟁자 상어가 별로 없을 때는 별로 없는 숫자의 상어들이 편안하게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죠. 반대로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경쟁률이 너무 높은 사업을 레드오션이라 하죠. 그러니까 레드오션의 예를 들자면 어떤 바닷속에 물고기 먹이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노리는 상어 경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느라 바다가 핏빛으로 물든 상황에 빗대어서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에이터가 너무 많다. 그래, 나올 만한 콘텐츠는 이미 다 나왔다. 지금 크리에이터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러고 보니 지금 내가 하는 건 1인 2역이에요. 어떻습니까? 유튜브는 정말 레드오션일까요? 허허, 제 생각엔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TV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77억 인구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아직 유튜브를 보지 않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다른 걸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유튜브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진 않아요.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10년 무렵입니다. 이제 겨우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아시겠어요? 현재 유튜브 영상의 수준은 모든 면에서 1950년대 TV와 비슷해요. 아직 초기 단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1920년대 TV가 처음 생겼지만 어떻습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인기는 예정만 하지 못하지만요. 바로 유튜브의 등장 때문이다. 하하, 죄송합니다. 웃다가 사례가 걸렸었어. 참 가지가지 하는구나.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직 미개척지인 시장이 반이나 남아있고
또 유튜브라는 매체가 이제 막 시작된 거나 다름없으니 참신한 콘텐츠와 개성으로 무장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유튜브는 블루오션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하. 하긴 연예인이 아무리 많아도 새로운 연예인은 계속 생겨나지요. 성공한 연예인이 한순간에 실수로 또 몰락하기도 하고 또 전혀 모르던 연예인이 혜성처럼 등장하기도 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결국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크리에이터도 인기를 먹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연예인과 비슷한 면이 있지요. 요즘은 TV에서는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지요. 하지만 TV 쪽으로 가는 크리에이터는 별로 없어요. 대세가 이미 유튜브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지요. 어느 인기 크리에이터도 TV에 출연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방송국 PD의 조언을 듣고 그 생각을 접었다고 하더군요. 아,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연예인도 다들 유튜브 쪽으로 못 가서 안달인데 왜 굳이 TV 쪽으로 오려고 하느냐? 오지 말라. 지금은 오면 손해다. 그냥 유튜브만 계속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더군요. 네, 여러모로 볼 때 유튜브, 즉 1인 미디어는 블루오션이 확실한 것 같군요. 아, 1인 미디어 말씀하셨으니 저도 한 마디 하죠. 맞아요. 유튜브는 1인 미디어예요. 기획, 대본, 촬영, 편집까지 크리에이터 혼자서 다 하죠. 이런 방송이 한때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렸는데 그에 맞춰 방송산업도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건 그 말대로 혁명이에요. 혁명, 방송혁명. 네, 유튜브로 인한 혁명이 시작된 지 이제 겨우 10년이 지났는데 벌써 레드오션 운운하는 건 뭐랄까 개노잼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개노잼이지요. 지금까지 엔타이티TV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게 제가 좋은 정보를 얻은 책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내가 정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했고요. 어쨌든 1인 2역으로 했어요. 제가 2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목 아파. 이제부터는 1인 2역이라고 그냥 제 1개의 목소리라고 할게요. 먼저 방송의 역사를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원래 지배자의 전유물이었어요. 방송은 곧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으하, 내가 지배자다. 고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었어요. 정치 지도자 겸 종교 지도자. 내 말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을 들어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 지도자 겸 종교 지도자가, 너무 발음하기가 힘들고. 중세 시대가 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어요. 정치 지도자는 내 말을 들어라 어쩌고저쩌고 종교 지도자도 내 말을 들어라 어쩌고저쩌고 근대로 접어들면서 자본가 계급이 생겨났어요. 정치는 내 말을 들어라 어쩌고저쩌고 종교는 내 말을 들어라 어쩌고저쩌고 자본가는 내 말을 들어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방송 권력이 점점 나뉘다가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방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 말 들어라 내 말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크리에이터를 하는 게 자기 개발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생방송부터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씀 들으세요. 함부로 날뛰지 말고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이 정보들도 다 이 퀴즈 과학상식에서 나오는 정보예요. 정말 큰 은혜를 줬군요. 죄송합니다. 독이 뭐였더라. 어쨌든 함부로 날뛰지 말고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크리에이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생방송보다 편집방송을 하는 게 좋아요. 생방송은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편집방송은 촬영을 먼저 해놓고 실수한 부분을 영상에서 잘라내거나 여러가지 효과 등을 집어넣고 영상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편집 방송이 생방송보다 쉽고 위험 부담이 덜하니까 초보자에게는 아무리 편집 방송이 더 적당해요. 아무래도. 생방송을 진행하려면 순발력과 매력이 있어야 해요. 게다가 악성 댓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이 필요하죠.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딴 사람이라면 생방송을 하고 있는 방금 땡땡님이 이안 엔타이티 바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군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 목소리로 할게요. 방금
치키님이 엔타이티 바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칭찬해주셔서 정말로 대박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칭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또 안 돼요. 하지만 편집 방송은 생방송과 달리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가 있어요. 촬영하다 실수해도 다시 찍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편집 방송으로 자리를 잘 잡은 뒤 몇 년 후에 생방송을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잠깐만요. 이러면 안 돼요. 1인 2역이라고 얘도 1인 2역이네요. 보세요. 한 명이 1억이에요. 편집 방송을 하다 보니 나도 말을 잘하게 되었어. 그럼 이제 나도 생방송을 해도 되겠지? 하고 다음 사람이 아직 멀었어. 더 열심히 연습하시오. 개 열심히 하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해보고 싶은 콘텐츠를 기획해서 일주일에 2~3편씩 1~2년간 꾸준히 업로드를 하면 돼요. 초보자가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대부분 반응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조회수가 오르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첫 술에 배 불리려는 마음부터 버려야 해요. 처음엔 일단 찍어서 올리는 게 중요해요. 자꾸 올리다 보면 자기 콘텐츠의 문제점이 파악되고 뭘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게 돼요. 그건 영상을 찍어서 올려본 사람에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반응이 없으면 진짜 힘이 빠지긴 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한 8월달, 9월달 이쯤에 2020년.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좋아, 이 사람 말대로 편집 방송부터 시작해야겠어. 그 다음에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콘텐츠는 정했냐고. 먼저 콘텐츠를 정해야 하긴 해요.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물론이지 내가 정한 콘텐츠는 아무거나 콘텐츠야. 말 그대로 아무거나 막 찍어서 보여주는 거지. 그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해요. 첫 번째, 유튜브의 3원칙은 첫 번째, 분명한 콘텐츠. 두 번째, 꾸준함. 세 번째, 정해진 시간. 먼저 분명한 콘텐츠는 말 그대로 콘텐츠의 성격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먹방이면 먹방, 몰카면 몰카. 이렇게 채널마다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해요. 또 막 아무거나 막 찍으면 보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저도 이제 좀 고쳐야겠네요. 안 헷갈리게 시청자 여러분. 콘텐츠의 성격이 뚜렷하지 않으면 조회수가 들쑥날쑥이 돼요. 콘텐츠 하나가 뜨면 높아졌다가 그것과 비슷한 다른 콘텐츠가 없으니 다시 낮아지고 또 콘텐츠가 뜨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콘텐츠의 성격이 뚜렷한 채널의 조회수는 계단 모양으로 차근차근 상승한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 한 가지를 정해서 그것만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초보 크리에이터가 성취감도 느끼고 채널도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래도 이미 조회수가 높으면은 골고루 하는 게 적당해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브롤스타즈, 어몽어스 이런 거 차례대로 골고루 해야지 적당하기도 해요. 그렇죠? 만일 중간에 크리에이터의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콘텐츠를 찍고 싶어지면 차라리 다른 채널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TV에 다양한 채널이 있는 것처럼 크리에이터도 여러 개의 채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TV 편성표는 KBS, MBS, SBS, 애니박스, 애니맥스 이런 것처럼요. 그러면 꾸준함을 설명할게요. 유튜브에는 1분 동안 4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어요. 하루에 57만 6천 시간 분량이 업로드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유튜브만 본다고 쳐도 자그마치 66년간이나 해봐야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죠, 하루에. 제가 지금 올리는 것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찡긋. 그렇다면 하루에 업로드되는 66년 분량의 동영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만들어 올린 10분짜리 동영상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고작 해야 드넓은 사막에 모래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막에 모래알 만큼 많은 동영상들의 틈에 섞여 있는 엔타이티 TV나 마찬가지예요. 기죽이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막에 모래알 만큼 많은 동영상들 틈에 섞여 있는 엔타이티 TV라 하면 저를 기죽이는 게 아니라 꾸준함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거예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꾸준히 계속 올리기만 하면 늦어도 3년 후에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하려면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정말로 좋아해야 그걸 오래 지속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반드시라고는 말했지만 정말 빛을 볼지 못 볼지 누가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라고는 말했지만 정말 빛을 볼지 못 볼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역시 자기 개발이나 공부 쪽으로 콘텐츠를 잡는 게 낫겠어. 그럼 크리에이터도 빛을 못 봐도 남는 게 있잖아. 그래, 그게 역시 현명해. 안전하게 가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인기 크리에이터도 처음엔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는 외로운 시절을 겪을 거예요. 아무리 완전 유명한 채널, 현재는 1억 넘은 구독자가 1억 넘은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내가 알기로는 2 개의 채널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 2개의 채널도 그 2명의 크리에이터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조회수가 100도 안 나왔어요. 외로운 시절을 겪었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꾸준히 영상을 올리며 몇 년을 견디고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요. 영상을 꾸준히 올리면 추천 영상으로 뜰 확률이 너무 높아져요. 역시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뭐였더라? 맞다. 정해진 시간이랑 시간을 정해놓고 동영상을 올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채널을 구독해놓고 수시로 보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동영상이 하루에 하나씩 올라오다가 또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올라오다가 이런 식이면 어떻겠어요? 좀 짜증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짜증나가지고 2명 사라진 게 뻔해요. 어쨌든 좀 짜증날 것 같지 않아요? 들쭉날쭉 제멋대로 아무 때나 동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은 시청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요. 전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8시 이런 식으로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동영상을 올려야 해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서 한다고 해도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는 법이에요. 그럴 때 업로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크리에이터가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도 못 피우게 되니까 자기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에요. 그 다음에 일거양득의 뜻은 한 가지 일을 하며 2가지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도 정해진 시간이에요. 예고편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영상의 내용을 5부터 10초 사이의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미리 올리면 시청자의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3원칙을 총정리해보면 성격이 뚜렷한 콘텐츠를 일주일에 2, 3회씩 올리고 2, 3년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거예요. 다시 뚜렷하게 말해볼게요. 유튜브 3원칙을 총정리해보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격이 뚜렷한 정확한 콘텐츠를 일주일에 2, 3회씩 두 번 올리거나 3번씩 2, 3년간 2년인가 3년간 정기적으로 계속 업로드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예약한 프로그램이 곧 잠깐만요. 잠깐. 죄송합니다. 방금은 우리 집에 테크놀로지가 조금 있거든요. 제가 TV를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근데 제가 예약해 놓은 게 있는데 방금 예약하는 게 곧 있으면 시작한다고 말한 거예요. 방금 나온 게 뭐야? 어쨌든 어떻게 유튜브 각을 따가냐 저 친구가. 어쨌든 이건 유명한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이 한 말이니까 믿어도 돼요. 대도서관이 퀴즈 과학상식은 아니에요. 퀴즈 과학상식도 어떤 딴 곳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도서관, 크리에이터의 대도서관에서 온 거를 밝힌 거예요. 저도 밝혔어요. 퀴거상에서 나왔다는 걸, 퀴즈 과학상식에서. 그러면 여러분도 유튜브 3원칙대로 한번 해봐야 해요. 할 거면.
콘텐츠를 정했어요. 아무거나 콘텐츠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뭐야? 어떻게 20분이 됐네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수다 떨었죠? 아무래도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영상은 조회수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 길고 지루한 영상을 올리면 시청자가 나가 떨어질 거예요. 결국엔 너무 지루해져서.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중간에 특별한 이벤트를 해야지 시청자들이 안 지루해지고 안 떠나가요. 방금 내가 한 말은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책에서 나온 거 절대 아니에요. 믿으세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지? 아마도 시청자가 다 다른 거 보고 있을 텐데. 그럼 어쨌든 허공에다 말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진짜로.